매주 월요일 정치권 뉴스와 쟁점을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는 대담한 대담 시간입니다. 배재대 행정학과 최효택 교수, 단국대 정책경영대학원 이희성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격전지로 분류되는 홍성과 천안을 방문했습니다. 앞서 지난주엔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첫 지역 순회 일정으로 천안을 찾았는데요. 여야 대표의 일단 충청 방문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최 교수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네, 제일 먼저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18대 우리 총선부터 21대까지 사실 이제 충청 지역에서 이기는 정당이 또 이겼기 때문에 네. 아마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이제 캐스팅 보트 역할이라고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양당에서는 충청권에 공을 들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또 충청에 와서 먼저 정말 중요한 그런 공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투하를 해야지만이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밴드 웨건 효과에 의해서 네. 쭉 선거판을 이끌어 갈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먼저 와서 이렇게 하게 되는 거고요. 사실 이제 영호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미 거기는 표심이 다 거의 결정이 되어 있잖아요. 어느 그러나 정도? 이제 예. 충청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3일 전까지도 잘 몰라요. 저희 스윙보트라고 이 표심이 어디로 갈 것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초반부터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서 네. 아마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이제 각 당의 대표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네.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각 정당의 대표들이 온다라고 했어도 아마 좀 반응은 좀 다를 거예요. 네. 왜냐하면 지난 21일 때는 우리 충청권에서는 사실 민주당에게 거의 몰표를 주다시피 압승을 했죠. 압승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그 21일 때 4년 동안에 과연 충청권에 약속했던 것을 얼마나 많이 갖다 줬을까? 네. 아마 민주당 쪽에는 이것을 아마 생각을 해볼 것이고요. 또 국민의힘 쪽에서는 현직 대통령이 네. 충청권에 많은 공약들을 했는데 네. 과연 그 공약 약속을 얼마만큼 지켜가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아마 주민들은 바라보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가서 찾아가는 것은 자유지만 그 지역에서 바라보는 아마 민심들, 유권자들은 생각이 좀 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네. 좀 해봅니다. 예. 네. 이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전에도 그랬지만 좀 지역 순회할 때 네. 그렇게 스케줄 표에 따라서 좀 움직이더라고요. 먼저 네. 충청권부터 오고 그다음에 이제 텃밭이라고 하는 호남, 영남 이렇게 좀 나눠 갖고 거쳐갈 수밖에 없는 것도 맞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수도권으로 올라가는 건데 이제 30일 네. 남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좀 충청권이 좀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아요. 네. 그리고 중도층 표심도 많고 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충청권을 방문해가지고 전체적인 민심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네. 것들을 좀 체크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충청권이 이번에는 상당히 좀 중요한 지역이 됐고요. 지난번에 28석 중에 20대 8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승리했지만 이번엔 네. 좀 녹록지 않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많지 않습니까? 민주당 내부에서도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좀 공을 들이는 것 같고요. 아무튼 충청권 방문할 때 뭔가 선물 보따리를 풀어야 되는데 네. 어떠한 이야기들을 하고 갈 것인가 이것들이 네. 좀 지역 내에서 어떻게 이슈화되고 좀 더 지역민들이 관심을 또 갖게 될까 이런 것들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여쭤볼게요. 충청권 대진표가 이제 완성 단계인데 지금 대전, 세종, 충남 20개 선거구 가운데 18곳에서 이제 대진표가 완성이 됐거든요. 네. 이번 총선 포인트 제가 좀 이따 여쭤볼 건데 총선 포인트 여쭤보기 전에 먼저 민의가 좀 충분히 반영된 공천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하다고 보십니까? 글쎄 양당의 이제 자당의 공천에 대한 평가는 네, 네. 스스로 자평을 좋게 하죠. 네. 다만 이제 객관적으로 보면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지난번 21대에서 네. 너무나 많은 의석을 차지하다 보니까 물갈이 폭도 이번에 한 35% 정도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공천을 받지 못한 그런 인사들이 네. 좀 불만이 표출되고 또 제3지대로 합류하면서 네. 민주당은 공천 내용이다 이런 좀 표현이 있을 수 있고요. 네. 그 반면에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한 두 분 정도가 이제 무소속 불출마를 선언했지만 네. 대체적으로 좀 무난했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현역 교체율이 한 20%를 못 미친다. 그럼 네. 이것이 과연 이제 30일 남은 본선 체제로 들어갈 때 어느 당이 더 유리할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네.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총선 결과가 민주당이 워낙 압승이어서 네. 민주당은 내용을 크게 겪을 수밖에 없었다. 예, 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이제 같은 생각이긴 한데요. 그러나 네네. 이제 국민의힘하고 사실 민주당은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정권을 창출한 상태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공천 과정에서도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잡음이 크게 일어날 이유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공천을 못 받았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또 다른 선물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정부 여당은 자리가 많죠. 자리가 예, 많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당은 뭐 어느 시기든지 사실은 네. 여당은 가져갈 게 많기 때문에 큰 이견이 없는데 네. 그러나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거대 야당인데다가 또 지난번 정권 창출에 실패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또 각 개파의 이제 수장들이 이제 존재를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뭐 네. 친문이 됐던 비명이 됐던 네, 네. 그다음에 뭐 친문이 됐던 네. 각 개파 색깔들이 뚜렷하게 있기 때문에 네. 또 거기에서 다음 그 대선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이번 총선도 중요하지만 다음 대선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사람을 쓸 수밖에 없고 네. 이제 이런 상황이 연출되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는 어쩔 수 없이 네, 네. 내용을 겪을 수밖에 없고 네. 충청권에서도 지금 내용을 좀 겪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총선의 어떤 포인트 앞으로 남은 30일 기간이 30일 딱 30일 남았잖아요. 총선의 포인트는 뭐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원래 이제 뭐 그 중간에 치러지는 선거 입장에서 보면 이제 정권 네. 심판론이 이제 상당히 강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러려면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좀 해야 되는데요. 네. 네. 근데 특이하게도 이번 선거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얘기가 거의 없어요. 네,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가 많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네.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재명 대표 얘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네. 선거 구도 자체가 윤석열 정부와 이재명 대표의 이런 구도가 아니고요. 지금은 이제 한동훈과 이재명 구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정권 심판론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조금 벗어날 수가 있다. 아, 민주당이 지금 네. 주장하는 게 정권 심판론인데 그건 좀 날 수가 있다라고 그걸 피해갈 하는 수 것이요. 있을 거다? 피해갈 네. 수가 있겠고요. 저는 이번 선거에서 그것보다는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네. 의료 대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의대 정원 확대하고 하는 문제인데 그러면 과연 이것이 여당에게 유리할 것이냐, 네. 야당에게 유리할 것이냐 이렇게 하는데 그건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네.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보통 이제 평균적으로 나오는 걸 보니까 뭐 38, 9 뭐 여기 네. 이제 언저리 나오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도 같은 경우가 대통령의 지지도보다 낮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미 이제 대통령의 국정 운영 수행 능력을 높게 보는데 네, 네. 거기에 반영되는 것이 이제 이번에 그 의대 정원 확대하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이제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사실은 대통령의 지지도 높게 나타나는 거예요. 네. 또 여당 지지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야당인 민주당보다는 지금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조금 더 네. 유리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거고. 그게 총선의 포인트가 예, 될 예, 거다. 그렇습니다. 예. 반대로 생각해 보면 만약에 전공 이탈 사태를 정부 여당이 해결하지 못하면 이제 네. 민주당 쪽 이제 지지도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 교수님이 생각하는 총선 포인트 어떤? 지금 뭐 전공의 문제도 그렇지만 이제 네.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계를 제출했고요. 네, 네. 전체적으로 학사 일정을 3주 정도 좀 밀어놨는데 네. 그게 이제 3월 18일부터 좀 늦게까지는 3월 24일 정도 네. 이때까지 이제 의대생들이 복학을 하지 않으면 이게 이제 의대생들이 유급이 되거든요. 유급이 된다고 유급이 되면 그러네요. 계속적으로 매년 배출하는 의사 수가 줄어들게 되잖아요. 한 해 동안은 의사가 배출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누적되면 상당히 이제 의료계 전반에 영향력을 네. 미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지금 윤석열 정부의 국정 지지율에 아주 긍정적 영향이 이제 의대 정원 확대가 지금 네. 많은 비율을 차지하지만 예. 네, 네. 이게 지속화됐을 시에 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위기 대응 능력, 위기 네.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올 것이 이제 국민들에게 피해가 온단 말이죠. 네. 그랬을 때 지금 이 강대강 대치를 계속 갈 것이냐. 4월 10일까지 지금 30일 남았는데 이 의대 정원 확대를 그때까지 끌고 갈 것이냐. 네. 지금 정부 여당에서는 지지율이 도움이 되니까 계속 강경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하지만 네. 과연 그때까지 이게 과연 총선의 주요 이슈로서 현 정부 여당에 도움이 될 건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 저는 네.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정권 심판론은 어제 이제 이재명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네.
정권 심판에 대한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겠다라는 메시지를 좀 냈지 않습니까? 네. 이전에는 이제 내부 문제, 공천 때문에 그럴 여유도 없었고 그걸 수습하는 단계였다면 30이 남은 이 시점에서는 네. 정권 심판에 대한 강경 드라이브를 걸고 그 부분을 좀 더 강하게 또 여론이라든가 네. 또 어떤 다음 선거에 주요한 전략으로 좀 끌고 갈 거기 때문에 네. 아직은 뭐 정권 심판론에 대한 이슈가 사그러들었다 그렇게 판단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정권 심판론은 뭐 수면 아래 잠깐 내려가 있는 거지 다시 올라올 것이다. 국민 여론도 상당히 높고요. 현 네. 정권 심판을 해야 된다는 여론도. 예.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